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자매의 중국집 해커스 중국어 김선영 김효민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수업하다 보면 질문이 진짜 자주 들어오는 너무나. 그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무슨 단어인지 궁금하시죠? 자, 이 단어 기초회화반, HSK반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데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댓글로 많이 질문하셨던 오늘의 주제 바로 중국어 더의 쓰임과 다양한 사용법입니다. 여러분, 이 한자 정말 많이 보셨죠? 한국에서는요, 관역적이라고 해가지고 긍정적, 희망적 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우리 중국어 HSK 또 회화에서 정말 자주 쓰여요, 중국어에서는. 그런데 막상 해석하려고 하면 무슨 뜻인지 헷갈릴 때가 자주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영상으로 핵심만 알려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 주세요. 자, 솔직히 여러분 더 이 한자 너무 좋아하세요. 더 좋아해. 아니, 많은 분들이 모든 문장에서 자꾸 이 더를 넣는 거야.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더는요 생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확실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더 이 한자를 보시면 무슨 뜻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그렇죠. 의라는 뜻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자, 근데 이게 문장에서 쓸 때 더를 또 언제는 붙이고 또 언제는 안 붙인단 말이죠. 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선은요 더 뒤에 오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하니까 중심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더는요 더 플러스 중심어예요.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여러분 더를 쓴 문장을 얘기를 할 건데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한번 효민쌤이 OX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시 갑니다. 我的手机 나의 휴대폰 我的电脑 나의 컴퓨터 오, 맞죠? 我的书 나의 책 맞죠? 자, 제가 말한 요 세 문장 다 발음 표현이에요. 그죠? 자, 그럼 다음 예시는 효민쌤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OX를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我的妈妈 우리 엄마 세모 我的朋友 내 친구 세모 我的家 우리 집 역시 세모. 네, 방금 효민쌤이 말씀하셨던 요 표현들 제가 모두 이렇게 세모로 표현을 했어요. 왜 그렇죠, 쌤? 여기서 여러분 더 뒤를 집중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심어 자리에 사물이 아닌 가족, 친인척, 또 소속 단체와 관련된 단어가 오면요. 더를 생략해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마, 엄마는 가족이에요. 그죠? 그래서 我的妈妈 보다는요. 我妈妈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我的朋友가 아니라 我朋友 이렇게 되고요. 또 我的家가 아니라 我家라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정리를 해볼게요. 더 다음에 가족, 친인척, 또 소속 단체 같은 단어들이 나오면 더를 자주 생략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처음 시작에서 OX 문장에서 나온 我的手机,我的电脑,我的书처럼요. 나의 소유가 확실한 대상이 있을 때는요. 그때도 여러분 더는 자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구독자분들이 쌤, 그럼 더를 붙이면 완전히 틀려요? 라고도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뒤에 온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 더를 써서 강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잘 강조를 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 오랜 기간 동안 막 재테크도 하고 막 열심히 저축을 해갖고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했어요. 이때 这是我的家 이게 내 집이야. 자, 이것처럼 더를 써서 집이라는 대상을 강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집 가자라고 말하는데 집을 막 굳이 강조하진 않잖아요. 이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去我家吧 우리 집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감을 조금 아시겠죠? 그런데 중심어예요. 엄마, 친구와 같이 사람을 칭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때 더를 붙일 때도 있나요, 쌤? 네,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요, 여러분 더 앞에 있는 단어가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때는 더 앞에 我라든지 我们이라든지 你,你们,他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인칭 대사가 아니라 아마 다른 단어가 왔을 거예요. 예를 들면
妈妈的朋友, 엄마의 친구 또는 我朋友的朋友, 내 친구의 친구 이렇게. 그렇죠. 정리하면요. 더 앞에 我, 我们, 你, 你们 이런 인칭 대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가 왔을 때는요. 더를 붙일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我的朋友는요. 더 붙이지 않고요. 妈妈的朋友는요. 더를 꼭 붙여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이해를 확실하게 돕기 위해서 저희가 깜짝 OX 퀴즈를 낼 건데요. 선영쌤이 문제 내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我的公司에서 더 붙인다, 안 붙인다? OX. 정답은 띠띠 X죠. 我的公司는요. 나의 회사라는 뜻으로 내가 소속한 단체니까 더 생략해야 되겠죠. 我公司 이게 맞겠죠. 자, 그럼 하나 더 볼게요. 爸爸的公司에서는 더를 붙인다. OX. 정답은 더 앞에 인칭 대사가 아니라 빠바, 아빠라는 일반 명사가 왔으니까 더가 올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 뭐뭐의라는 이런 뜻 말고 다른 뜻으로 쓰인 더도 함께 살펴볼게요. 자, 추가로 여러분 살펴볼 더는요. 앞에 나온 덩어리, 관용어라고 하는 애랑 더의 뒤에 나온 요 중심어를 연결해주는 역할의 더예요.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중국어를 처음 배울 때 더는요 항상 뭐뭐의라는 뜻으로 먼저 배워서 항상 뭐뭐의라고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잖아요. 하지만 무조건 더를 뭐뭐의라고 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聪明的学生,聪明的学生, 똑똑한 학생, 漂亮的衣服,漂亮的衣服, 예쁜 옷. 네, 이 두 예문에서 여러분 더가 뭐뭐의라는 뜻으로 사용됐나요? 아니죠. 자, 이때 더는요. 앞과 뒤를 연결해주는 이 역할에 집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뭐의가 아니지?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해석보다는 요 쓰인 역할에 접근을 해주시는 거예요. 쌤, 그럼 이제 연결다리 이 더라는 애 말고 얘가 또 문장 끝으로 막 이사 가가지고 그죠? 문장 끝에서 쓰일 때도 있잖아요. 그 더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더의 용법 중에서 연결사 역할에 더가 있었다면 이제 어기조사 역할에 더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조 구문으로 사용된 더인데요. 먼저 是的 강조 구문을 볼게요. 是的 강조 구문에서는요. 是와 더 사이에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넣어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때 더는요. 문장 제일 끝에 위치하고요. 뭐뭐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예시를 한번 볼까요? 这是什么时候买的? 이거 언제 샀어요? 这是上个月买的. 이거 지난달에 샀잖아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是的 강조 구문에서 是的 사이의 내용은 이미 발생한 일을 강조한 거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만 더 볼게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강조의 뉘앙스로 사용된 더입니다. 얘가요, 호이라는 애 뒤에서 붙어서 자주 쓰이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서 호이는요, 추측을 나타내고 그 저 맨 뒤에 붙어있는 저 더는 강조의 뉘앙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뜻은 분명히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他会来的. 그는 올 거야. 자, 두 번째 我会支持你的. 나는 너를 지지할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더가 무조건 뭐뭐의라는 뜻으로 사용되지 않고요. 강조 뉘앙스로 쓰이는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우리 몇 가지 상황을 한번 봐볼까요, 쌤? 좋아요. 자, 제가 가볼게요. 쌤, 今晚咱们喝酒吧. 선생님, 우리 오늘 저녁에 술 마셔요. 好的. 좋아요. 你是韩国人吗? 선생님, 한국인이세요? 是的. 네. 明天我们不用上班. 우리 내일 출근할 필요가 없대요. 정답. 진짜로. 너무 좋다. 여기서 사용된 더는요. 모두 강조를 나타내는 어기조사의 더로 사용이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더의 다양한 용법들 구분할 수 있겠죠? 쌤, 오늘 우리 더의 다양한 사용법에 대해서 완전히 파헤쳐봤어요. 그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구조조사로 쓰인 더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더 그리고 중심어를 봐야 되는데요. 중심어 자리에 일반 명사인지 아니면 가족, 친인척, 소속단체, 소유물 이런 건지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일반 명사 我的手机我的手机 나의 핸드폰 물론 我手机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 명사 我妈妈
我妈妈 나의 엄마. 소속 단체요. 我家 我家 나의 집. 자, 근데 여러분 더 앞에 인칭 대사가 아니라 다른 일반 명사가 올 경우 우리 주의하기로 했었어요. 그죠? 妈妈的朋友,妈妈的朋友, 엄마의 친구. 또는 爸爸的公司,爸爸的公司, 아빠의 회사. 자, 이렇게 더 앞에 일반 명사가 올 때는 여러분 꼭 더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더의 앞뒤를 연결하는 역할에 있는 더를 봤잖아요. 聪明的学生,聪明的学生, 똑똑한 학생, 漂亮的衣服,漂亮的衣服, 예쁜 옷. 이때의 더는요, 무슨 의, 뭐뭐의라는 해석이 아니라 더의 앞뒤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是的, 강조 구문. 是와 더 사이에는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넣어주고 是랑 더 사이의 내용은 이미 발생한 일, 그죠? 과거로 해석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他是昨天来的,他是昨天来的. 그는 어제 왔어. 두 번째 문장 볼까요? 他是骑车来的,他是骑车来的. 그녀는 자전거 타고 왔어. 마지막은요, 강조의 뉘앙스로 사용된 더죠. 他会来的,他会来的. 그는 분명히 올 거야. 是的,是的, 맞아. 네, 여러분 오늘은요 중국어 더의 쓰임과 다양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영상 유익하셨나요? 오늘 내용이 다소 좀 많았죠. 자, 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셔서 확실히 정리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만 기억하셔도 기초부터 HSK 3, 4급까지는요 문제 없으실 테니 오늘 학습한 내용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쵸. 오늘 배운 표현들요, 여러분 HSK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또 회화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실전에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영상 좋아요 꾹, 해커스 중국어 구독 꾹,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궁금하신 내용은요 언제든 하단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再见. 再见.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섬의 중국 집 해커스 중국어 김은민. 김선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도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중국어 더의 여러 가지 용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번 영상 안 보신 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 링크 클릭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중국어 더의 쓰임과 다양한 사용법입니다. 자, 이 단어는 같은 더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발음이 달라지고 쓰이는 용법도 달라지니까 오늘 영상 잘 집중해 주세요. 쌤, 우리 이 한자 시간에 우리 얻을 득이라고 배웠잖아요. 취득, 득점할 때 득. 그러면 이 한자가 중국어에서는 주로 어떻게 쓰이나요? 네, 자,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더 득이라고 있는 이 한자. 자, 중국어에서는 크게 세 가지 용법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우선 더 크게 조사와 조동사, 그 다음 동사로 사용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사로 쓰이는 더부터 천천히 알아볼까요? 네, 조사의 조가요. 도울 조자라서 이 더가 조사로 쓰일 때는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쓰일 수는 없고요. 구조조사로서 단어와 단어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때 발음은요. 경성으로 더라고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네요. 자, 지난주에 봤던 여러분 더, 그죠? 그 뒤에 명사가 왔다면 오늘 하는 요 더는요. 뒤에 주로 형용사가 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은요. 주어, 그 뒤에 동사나 형용사, 그 뒤에 연결다리 더, 그 뒤에 이제 정도 보어 이렇게 형태로 자 주어는 정도 보어를 할 정도로 수러한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른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 상황 예시를 통해 한번 볼게요. 쌤, 우리가 중국어 초급 회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잖아요. 뭐죠? 你过得怎么样?你过得怎么样? 어떻게 지내요? 인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나요? 我过得很好. 저 잘 지내요. 맞아요. 보통 我过得很好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过得很好는요. 구조조사 더 뒤에 정도보 好가 같이 쓰여가지고 수로인 过의 상태가 좋음을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직역하면요. 지내는 정도가 아주 좋다. 잘 지내요. 이런 뜻이 되겠네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럼 다른 예문도 한번 볼까요? 자, 먹다라는 중국어 吃 뒤에다가 다양한 정도보호를 써서 먹는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는 먹는 게 빨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먹는 게 빠르다. 他吃的很快. 他吃的很快. 자, 반대로 그는 먹는 게 느려. 천천히 먹어 라고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他吃的很慢. 他吃的很慢 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吃的 뒤에 快나 慢 같은 이런 정도 보호를 써서 먹는 상태가 어떤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정도 보호를 사용한 문장에 목적어가 있을 때는요. 목적어 뒤에 수어를 한 번 더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주어, 수어, 목적어, 수어, 그 다음에 the 정도 보호 형태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너무 어려워.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볼게요. 我唱歌唱得好. 이러면 나 노래 부르는 거 잘해. 이렇게 목적어 그 뒤에 수어 창을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 목적어가 없으면 어떡해요? 이런 문장은요. 我唱得好. 나 노래하는 거 잘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더를 사용해서 부정형이나 의문형으로는 어떻게 만들까라고 이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부정형으로 표현을 할 때는요. 더 뒤에다가 不를 써서 我唱得不好. 나 잘 못 불러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의문형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你唱得好吗? 그죠? 마 붙이면 돼요. 너 노래 잘하니?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여러분 분명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더가 정도보호뿐만 아니라 가능보호와도 함께 사용될 때도 있기 때문인데요. 가능보호라는 것은 동작의 가능 또는 불가능을 나타내는 보호죠. 가능일 때는 동사, the, 결과나 방향보호 이런 형태로 쓰이고 불가능하다 할 때는요. 동사, 부, 결과 혹은 방향보호 이런 공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나는 중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를 중국어로 하게 되면 我听得懂汉语,我听得懂汉语. 자, 반대로요. 여러분 나는 중국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我听不懂汉语,我听不懂汉语. 자, 이렇게 더 자리에다가 부를 넣으면 부정 표현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조동사로 쓰이는 the를 한번 살펴볼게요. the가요. 조동사로 쓰일 때는 발음을 they 이렇게 삼성으로 읽어주시고요. 뭐뭐 해야 한다로 해석합니다. 자, 선영쌤 우리 상황 예시를 한번 봐볼까요? 네, 내일 시험이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 말을 중국어로 明天有考试,我们得努力学习. 한 번 더. 明天有考试,我们得努力学习. 자, 그럼 이 문장을 부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不得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예, 아닙니다. 여러분 不得라는 표현은 없어요. 자,得라는 이 말의 반대말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不用을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중국어로 한번 예문을 한번 볼까요? 明天没有考试,我们不用努力学习. 내일 시험이 없어. 우리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동사로 쓰이는 the입니다. the가 동사로 쓰일 때는요. the 이렇게 이성으로 읽으니까 여러분 잘 구분해서 읽어주셔야 해요. 자, 처음 시작할 때 더라는 이 단어, 우리 한국에서는요 어딜 득이라고 쓴다고 했죠. 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요 더라고 하는 애가 동사로 쓰일 때는 얻다, 획득하다, 병에 걸리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예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시, 이번 시험에서 그는 100점을 맞았어. 중국어로 他这次考试得了100分. 他这次考试得了100分. 자, 이 문장에서 더라고 하는 아이 동사로 쓰여서 점수를 획득하다, 얻다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예시도 볼게요. 나 독감 걸렸어. 이건 중국어로요. 我得了重感冒.我得了重感冒. 이 문장에서도 여러분 the는요 동사로 사용돼가지고 얻다, 병에 걸리다의 뜻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더의 사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조사로서 보호와 함께 쓰이는 the. 정도보호와 함께 쓸 때는요. 주어, 수어, the 정도보호로 주어는 정도보호 할 정도로 수어한다 이 뜻으로 사용되죠. 예시 보면요. 我过得很好. 我过得很好. 나 지내는 정도가 아주 좋다. 잘 지낸다. 그리고 他吃得很快.
他吃的很快. 그는 먹긴 먹는데 먹는 게 빠르대요. 자, 두 번째 가능보어와 함께 쓸 때 자, 동사 더, 결과보어 또는 방향보어가 뒤에 붙는 형태로 부정일 때는요, 여러분 이 더를 뿌로 바꿔서 써주시면 되죠. 예시 좀 볼게요. 我听得懂汉语我听得懂汉语 나 중국어 이해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我听不懂汉语我听不懂汉语 나는 중국어를 못 알아들어. 자, 두 번째 조동사로 쓰이는 the 발음은요. 得 그리고 뜻은요. 뭐뭐 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형은요. 不用을 써가지고 뭐뭐 할 필요가 없다로 해석해주면 되겠죠. 明天有考试我们得努力学习明天有考试我们得努力学习 내일 시험이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 해. 그리고요. 明天没有考试我们不用努力学习明天没有考试我们不用努力学习 내일 시험 없으니까 우리 공부 안 해도 돼.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동사로 쓰인 더가 있었죠. 발음 더로 읽는다는 거. 뜻은 얻다, 획득하다, 병에 걸리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죠. 他这次考试得了100分 이번 시험에서 그는 100점을 맞았어. 두 번째 예문 我得了重感冒 나 독감 걸렸어. 네, 여러분 지금까지 the가 조사로서 보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 그리고 조동사, 동사로 쓰이는 경우를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the의 다양한 용법들 HSK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잖아요, 쌤. 맞아요. 정말 자주 나오죠. 자, 회화에서도 HSK에서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영상 좋아요 꾹, 해커스 중국어 구독 꾹,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요. 언제든지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 드립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再见. 再见.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자매 중국집 해커스 중국어 김선영. 김효민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뭘 했어요? 무슨 행동을 했죠? 효민쌤 눈치를 봤어요. 자, 눈치를 보다. 중국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쌤? 많은 분들이 이 눈이 들어가니까 중국어 단어 眼睛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띠띠 그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엔징보다는 상황별로 쓰는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눈치가 들어가는 중국어 표현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효민쌤, 눈치가 들어가는 표현들 되게 많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눈치를 보다, 눈치가 보인다, 또 눈치가 없다 이런 것들 많죠. 맞아. 그리고 막 눈치가 빠르네. 눈치를 줘. 막 이런 표현도 있죠. 진짜 많네요. 그쵸. 자, 이 표현들 우리가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국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네,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막 효민쌤 막 눈치를 막 이러고 했잖아요. 자, 눈치를 본다는 거는요. 상대의 이제 안색이라든지 이제 눈빛을 보면 막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캐치 못하면 여러분 눈치가 없다고 하잖아요. 맞아. 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첫 번째 표현부터 보도록 할게요. 눈치를 보다 중국어로 하면 자, 중국어로 보다를 칸이라고 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색이라고 하는 단어 脸色 그 다음 눈짓이라는 이 颜色를 합쳐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看颜色 또는 看脸色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중국어 예문을 한번 활용해서 보도록 할까요? 자, 상황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요.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퇴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下班的时候要看经理的脸色下班的时候要看经理的眼色 우리 회사는 퇴근할 때 대표님 눈치를 봐야 해. 你不用看经理的眼色你不用看经理的眼色 너 대표 눈치 볼 필요 없어. 자, 이런 상황에서는요, 중국어로 看脸色 또는요, 看眼色를 써서 눈치 보인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표현을 함께 볼게요. 눈치가 없다. 중국어로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없다. 没有 눈치. 没有 눈치. 눈치. 자, 중국어로는 뭐라고 하죠?
중국어로는요, 눈치, 바로 眼力劲儿 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치가 없네를 중국어로 하면요, 没有眼力劲儿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약간 발음이 어렵죠? 그러면 저하고 다시 한번 해봐요. 没有眼力劲儿 눈치가 없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하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자, 방금 没有眼力劲儿 눈치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글자 한번 잘 봐주세요. 끝부분이죠? 그런데 자, 没有眼力劲儿 자, 이 문장도 눈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두 문장 어떻게 구분해요, 쌤? 자, 이 두 문장 뜻도 발음도 비슷비슷하죠. 자, 근데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 자, 첫 번째 보셨던 没有眼力劲儿은 상대의 심리를 빠르게 파악하냐 아니면 못하냐 요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보셨던 没有眼力劲儿 자, 이거는요, 상황 변화를 얼마나 빠르게 캐치하냐, 못하냐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 상황 예시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상황 봐보겠습니다. 아빠가 늦게 들어오셨어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난 상황입니다. 집안 분위기가 조용하고 싸해요. 그런데 눈치가 없는 아빠가 등장했어요. 배가 고프다고, 허하다고 밥을 달라고 하시네요. 절레절레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我爸爸没有眼力劲儿 우리 아빠는 눈치가 없어. 이때는요, 엄마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거니까 没有眼力劲儿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물론 이때는 상황의 변화를 캐치를 못한 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我爸爸没有眼力劲儿 이라고 표현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제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학생분들이 이런 질문이 있어요. 没有眼力劲儿 이게 눈치가 없다니까 有眼力劲儿 이라고 하면 눈치가 있다인가요?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치가 있어요. 자, 이런 표현을 잘 쓰나요? 보통은 눈치가 있네 또 있지만 우리는 보통 눈치가 빠르네 또 눈치가 빠르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럼 이해를 위해서 제가 예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老板更喜欢有眼力劲儿的员工 사장님은 눈치가 빠른 직원을 더 좋아하셔. 그쵸? 사장님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막 빠릿빠릿한 직원들을 선호하잖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有眼力劲儿 이라고 안 하고 有眼力 여기까지만 하면은요. 보는 눈 있네. 안목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有眼力 이거랑 뒤에 꼭 劲儿 이라는 단어를 붙여줘야 有眼力劲儿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우리가 세 번째 표현을 보겠습니다. 눈치를 주다. 중국어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 표현은 주로 A가 B에게 눈치를 주다라는 형태로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등장합니다. 중국어로는요. A 给 B 颜色看 혹은요. A 给 B 脸色看 이 공식을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문으로 봐볼까요? 네, 좋습니다. 每天老板给我们脸色看工作真压力 사장님은 매일 우리한테 눈치를 줘가지고 일할 때는 너무 숨이 막혀.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살짝 업그레이드 버전 하나 볼게요. 이것도 눈치를 주는 상황이긴 한데 눈짓으로 이렇게 눈치를 줄 때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공식을 기억해 주세요. A, 给 B, 使颜色 A가 B에게 눈짓으로 눈치 주다. 이것도 짤막한 상황 예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서 회식을 하고 있는데 자리가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선배가 후배한테 몰래 나가자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待一会儿我给你10个颜色咱们就下班走吧 자, 좀 이따가 내가 눈치 줄 테니까 같이 퇴근하자. 看同事们的颜色 동료들 눈치가 보여요. 네, 여러분 이렇게 눈치 보인다라는 표현을 응용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제 눈치랑 관련된 중국어 표현 사용법 잘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눈치 관련 표현들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네. 자, 눈치를 보다 看颜色看脸色 두 번째, 눈치가 없다. 没有眼力劲儿没有眼力劲儿 세 번째, 눈치가 빠르다. 有眼力劲儿有眼力劲儿 네, 네 번째입니다. A가 B에게 눈치를 주다. A 给 B 颜色看 A 给 B 脸色看 자, 마지막이에요. A가 B에게 눈짓으로 눈치를 주다. A 给 B 使眼色 A 给 B 使眼色
네, 굉장히 많네요. 그죠? 다 비슷해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쓰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전에서 사용해 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영상 좋아요 꾹, 해커스 중국어 구독 꾹,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자, 궁금하신 내용은요. 언제든 하단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저희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再见。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삼의 중국 Z 백커스 중국어 김효민. 김선영입니다. 쌤, 오늘 저녁에 뭐예요? 시간 돼요? 왜요? 뭐 없는데? 맛있는 거 사주려고? 뭐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제가 한턱 거하게 쏠려고요. 뭐야? 뭐 좋은 일 있어요? 쌤이 쏜다면 뭐 없는 시간도 만들어야죠. 제가 보너스 탔거든요. 오. 오랜만에 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도 떨고 싶어가지고 今天我请你大餐. 오늘 제가 크게 한턱 쏠게요. 쌤, 오늘 주제를 위한 큰 그림이죠? 들켰네. 자, 오늘 주제와 연관이 있긴 한데 쌤한테 진짜 한턱 쏠 거예요, 제가. 기대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주제는요. 한턱 쏠게요. 이거랑 더치페이 하자 라고 말할 때 중국어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상황별로 중국어 표현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턱 쏠게. 자, 이 표현은요. 우리가 1탄 중국 음식을 막 그때 소개를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랬죠. 중국 식당에서 주문할 때와 또 술자리에서 쓰는 표현을 언급하면서 내가 한턱 쏠게, 내가 낼게 라는 표현으로 今天我请客 이 표현 배웠었잖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 사실 징크에서 징은요. 동사로 요청하다, 부탁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초대하다 또는 한턱을 내다 라는 뜻도 있어요. 자, 오늘 배우는 여러분 징은요. 한턱 내다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먼저 간단한 표현부터 봐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쏠게. 중국어로 하면요. 我请你 또는요. 我请客인데요. 我请客에서 客는요. 손님이라는 뜻이니까 我请客 하면 내가 손님으로 모실게, 내가 쏠게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손님이 나보다 나이가 좀 많거나 아니면 좀 정중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 자, 그럴 때는요. 니 대신에 이제 존칭을 나타내는 니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我请你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응용을 하자면 만약에 양꼬치를 쏜다라든지 아니면 버거를 쏜다라든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단어를 넣어서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쌤? 자, 그럴 때는요. 먹다라는 동사 吃 뒤에 넣고 싶은 음식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양꼬치 뭐예요, 여러분? 양로철. 호거는요, 火锅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를 넣어가지고 제가 我请你吃羊肉串 하면 내가 양꼬치를 쏠게 되고 我请你吃火锅 하면 내가 호거를 쏠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죠? 맞아요. 네, 여러분. 초반에 아까 효민쌤이요. 今天我请你大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大餐이라고 하는 건 성찬, 만찬이라는 뜻이니까 我请你大餐이라고 하면 내가 한턱 크게 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성대한 만찬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쌤, 근데 따찬을 너무 강조하시네요. 네, 저 다찬 좋아해요. 그런데 쌤, 우리가 한턱 낼 수 있는 게 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술도 있고 커피도 있고 그쵸? 자, 그때는 여러분 술, 커피는 마시다 라는 동사 허를 쓰시면 되겠죠? 자, 허 뒤에다가 한 잔을 뜻하는 이베이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今天我请你喝一杯 라고 하면 오늘 내가 술 한 잔 쏠게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추임새 좋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을 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커피라는 중국어 뭐였었어요? 카페를 넣어서 我请你喝咖啡라고 하시면 내가 커피 쏠게 라는 표현이 되니까 이제 함께 묶어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我请你喝咖啡 오, 쌤 진짜요? 谢谢, 好期待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자, 뭐야, 쌤. 자, 효미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더치페이가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 더치페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국에서도요. 더치페이 정말 많이 하죠. 중국어로는요. AH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한자를 뜯어보시면요. 갑자기 영어가 나오긴 하지만 AA 제도라고 합니다. 이거 영어를 보면요. Algebraic
numerical average 혹은요 all apart. 그러니까 뭐 대수, 평균 혹은 모두, 따로 이런 걸 뜻하는 영어 단어에서 이 AA를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네, 쌤 중국에 있을 때 AA줄 많이 했어요? 그럼 무조건이죠. 학생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 밥 무조건. 먹고 술 먹고 하면 딱 AA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AA줄 이 단어 중국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인데 중국인들도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네, 저희가 중국인도 모르는 꿀팁을 배우네요, 여러분. 자, 그런데 저도 이제 중국에서 처음에 AAG라는 걸 듣고 뭐 무슨 말이지? 하고 그냥 눈치껏 그냥 상황에 맞게 그냥 썼었거든요. 아, 이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중국어로 우리 오늘 더치페이 하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今天我们 AA制吧. 그죠? 今天我们 AA制吧.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자, AA줄만 기억하시면 중국에서 언제든지 더치페이로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추가로 AA줄 말고도요. 더치페이와 관련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나누다, 가르다라는 分开와 계산하다라는 算을 합쳐서 今天我们分开算吧. 今天我们分开算吧. 이렇게 하면 오늘 우리 나눠서 내자, 더치페이 하자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요, 중국어로 한턱 쏠게 라는 표현과 더치페이 하자 라는 표현을 어떻게 말로 하는지 상황별로 회화 표현을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첫 번째입니다. 내가 쏠게. 我请你我请客我请你我请客 자, 두 번째예요. 내가 호거 쏠게. 我请你吃火锅我请你吃火锅 세 번째, 오늘 내가 술 한 잔 쏠게. 今天我请你喝一杯今天我请你喝一杯 자, 네 번째예요. 우리 더치페이 하자. 我们 AA 制吧我们 AA 制吧 마지막으로 우리 나눠서 내자. 我们分开算吧我们分开算吧 자, 오늘도 다양한 상황별 회화 표현 배워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잘 기억하셨다가요. 실전에서 사용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영상 좋아요 꾹, 해커스 중국어 구독 꾹,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자, 궁금하신 부분은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再见. 大家好.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자매의 중국집 해커스 중국어 김선영. 김효민입니다. 효민쌤 사극 드라마 좋아해요? 좋아하죠. 저는 중드, 한드, 사극은 다 좋아하고 너무 즐겨봐요. 그래요? 그러면 예전에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그 드라마 봤어요? 봤죠. 배우 박보검 씨 출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맞아요. 봤죠. 자, 드라마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대사가 제가 있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막 기억이 몇 나요. 가지 있는데 뭔데요? 극 중에 박보검이 김요정을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불어한다. 뭐야? 내 사람이다. 그 유명한 대사 어떻게 불어한다. 이거 패러디 진짜 많이 되고 밈도 있고 진짜 유명했잖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바로 불허, 불가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중국어 회화 표현입니다. 효민씨,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할 수가 없다, 안 돼. 자, 이런 말을 중국어로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가장 먼저 뭐 不能,不可以,不行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이죠. 그쵸. 자, 不能,不可以,不行. 자, 이 표현. 자, 불가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중국어 단어잖아요. 이 단어의 차이를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자연스럽게 숙지하려는 그 마음가짐으로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자, 먼저요. 不能은요. 신체가 다치거나 혹은 신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명령, 규정에 의한 불가능일 때 不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뜻을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뭐뭐 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불허죠. 두 번째는요. 뭐뭐 할 수 없다. 불가능인데요. 안 된다와 할 수 없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상황별로 쓰임이 다르겠죠. 요 점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네, 그 다음 여러분 不可以는 명령과 규정에 의한 불가능 또는 도덕적 금지에 의한 불가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不可以는 강한 금지를 나타내고요. 뜻은 절대 해서는 안 돼 이 뉘앙스예요.
불허. 그래서 이 단어는 좀 어감이 세죠. 그래서 잘못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주의해 주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 단어의 차이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상황별로 예시를 통해서 살펴봅시다. 네, 좋아요. 쌤, 저 내일 아침에 건강검진이 있는데 하필 오늘 저녁에 술 약속이 있어요. 안 돼. 내일 건강검진인데 무슨 술은 술이야. 안 돼요. 집에 가서 쉬세요. 자, 요 표현이에요. 今晚你不能喝酒. 今晚你不能喝酒. 오늘 저녁에 너 술 마시면 안 돼. 알았어. 또는 今晚你不可以喝酒.今晚你不可以喝酒. 오늘 저녁에 너 절대 술 마셔서는 안 돼. 자, 이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금지 또는 명령 이런 불가능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不能도 되고요, 不可以 모두 사용이 가능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요, 제가 이제 다음 날이 돼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你不可以喝酒. 你不可以喝酒. 당신 절대 술 드시면 안 돼요. 你不能喝酒. 你不能喝酒. 당신 술 드시면 안 돼요. 이 상황도 금지나 명령에 의한 불가능이니까 不可以不能 모두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네,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상황 예시도 한번 볼게요. 술을 조금만 마셔도 막 얼굴도 빨개지고 막 몸에서 안 받는 사람인데, 나. 그래?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게 술 권유를 받은 상황이에요. 요, 한잔해. 喝一杯吧. 我不能喝酒. 我不能喝酒. 저 술 마실 수가 없어요. 선영쌤, 만약 여기서요, 제가 不可以喝酒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잔만 마셔도 빨개지는 막 이것처럼 신체 조건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는요, 不可以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不能만 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실까요?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안 돼! 이 말을 중국어로 하면요, 여러분 뭐예요? 그쵸, 不行이죠. 앞에서 살펴본 不能,不可以는요, 조동사의 부정형이라면요, 不行은요, 형용사로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보통 不行이 단어는요, 시장에서 가격 흥정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장 가면은 이제 막 값도 깎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게에 손님이 왔는데 좀만 깎아주세요 이러면 가게 사장님은 어떻게 말할까요? 行, 좋아요. 또는요, 이러죠 많이. 行,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손님이 가격을 너무 심하게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도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손님들한테 뭐라고 하죠? 사장님들도 거절할 땐 거절하죠. 不行, 안 돼요. 자, 이렇게 不行은 이런 상황에서 주로 사용한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우리가 불가능을 말하고 싶을 때 이 한자 도금 그대로 不可能을 떠올리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不可能은 도금 그대로 불가능하다가 아니라요.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이니까 여러분이 의미를 잘 구분해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첫 번째, 강한 금지, 명령, 규정에 의한 불가능 또는 도덕적 금지에 의한 불가능이고 절대 뭐뭐해서는 안 돼라고 할 때 쓰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쵸, 不可以. 그렇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신체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불가능 또는 명령, 금지에 의한 불가능으로 뭐뭐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때는 그렇죠, 不能.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뭐 하면 안 된다, 불허를 나타낼 땐 뭐예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도요, 不能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배운 불허, 불가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중국어 회화 표현, 여러분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 단어들이 여러분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요, 중국어 어감을 익히기 위해서 많은 상황에서 다양하게 써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영상 좋아요 꾹, 해커스 중국어 구독 꾹,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자, 궁금하신 내용은요, 언제든 하단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아주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再见!